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주 도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취임 100일을 맞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제주 도정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오늘 오영훈 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영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가 네. 딱 100일이 되는 시점이었죠? 맞습니다. 예, 10월 8일이죠. 8일이 100일. 그래서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앞두고서 네. 도민 보고회 네. 기자회견 형식으로 가지셨는데요. 네. 취임 후에 이제 첫 번째 인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네. 공약 실천 계획들도 점차 윤곽을 수립이 드러내고 되고 있습니다. 있고. 네. 지금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7월 1일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지난 100일 동안 차분히 그렇지만 또 뜨겁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기대 이상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또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100일이기 때문에 4년의 임기를 어떻게 차곡차곡 잘 채워나가면서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한 조기 해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더 진력을 다해서 뛰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도정 질문 네네. 해보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동안 도의원 2번 하셨죠? 예. 국회의원도 2번 하셨고요. 네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질문자, 네. 때로는 저격수로도 활동하셨을 텐데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 행정의 어떤 책임자, 답변자로서 나서셨잖아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항상 질문자는 예. 답변자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도의원 할 때는 도지사는 어떤 생각에서 답변을 할까 궁금해하죠. 예. 국회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국무총리가 해당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예측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질문밖에 못 해봤지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섰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뭐 평소의 소신 네.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인식의 정도 뭐 가감없이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좀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셨고 네. 크게 어려운 점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난감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골라본 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역시 인사 문제였습니다. 네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 쟁점은 오영훈 도지사의 인사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오 지사가 임명을 강행했고 정무부지사와 특별보좌관 등을 선거 공신들로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까지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오액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전에 다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적당히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관련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도정 초반이다 보니까 인사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도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뭐 비판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많았습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뭐 하나하나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인사.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봐야죠. 자, 이 비판이라든지 논란 지켜보시면서 도지사로서 처음 하신 인사인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요, 도민들께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저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야 되고 예. 있는 것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저희 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직위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분, 또 아니면 정무적 감각을 가진 분, 또 아니면 저와 철학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 다 다르거든요. 그렇듯 다 다른 자리, 그 자리만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존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모자랄 수도 있고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 네네. 중에서 혹시 이거는 좀 타당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건 그게 내가 뭐 좀 예를 놓쳤다. 들면 예. 행정시장이 이제 뭐 아, 부적격에 가까운 의견이잖아요. 부적격 의견은 아니었지만 도의회가 부적격 예, 그런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냈을 명확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 부적격의 의미를 가진 예. 행정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도에 보내왔죠. 때,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봤을 때 제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또 행정시장의 공백이 문제, 임원 추천 기간의 문제, 임명 절차의 문제가 워낙에 또 컸기 때문에 저는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또 다행히 지금은 저는 행정시장 두 분께서 예. 역할을 좀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네. 제도 자체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도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별도로 하는 투트랙 개선 이 부분이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배심원을 둬서 사전에 도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 지명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에 맞는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오히려 인재풀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도에서만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분리해서 처리할 방법. 분리해서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에 인사청문을 하기 전에 도덕성만 관련해서 또 뭐 재산 상태라든가 과거 경력 또 신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공개적인 방식에서는 정책에 대한 의지 또 이해 정도, 전문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법률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법률이 개정이요? 예.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도덕성 문제 비공개 네네. 검증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일반 도민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지는 한번 저희들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도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덕성 문제 때문에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인재풀 자체가 작아질 수 있는 것이고 과도하게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문제인데 이렇게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의혹 자체로 그 해당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기 전에 미리 재단에서 심판을 한다? 이것은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제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정 질문에서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이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실 텐데 제2공항 문제입니다. 네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지사 본인께서 하신 발언과도 다른 행보를 취하기에 도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원들 이야기 쭉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도지사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쯤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입장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아니 계신 그러니까 겁니까? 예를 들면 예. 도지사의 입장을 견제하라는 얘기는 예, 예. 찬성이냐 예. 반대냐를 결정하라고 저를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아니 왜 찬성과 반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전임 그러면- 지사는 확실하게 추진 의사를 아니 밝히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찬성 입장을 밝히든 아니면 반대 입장을 밝히게 되면 예.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예.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이분들의 이익은 누가 대변해 주게 되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다 존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제3의 새로운 대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가요? 네네.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제주도는 네. 찬성이나 반대 입장은 찬성이나 반대 하지 않을 입장을 것이다. 뛰어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찬반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갖는 것은 도민 화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 지금 원희룡 전임 지사 시절에 국토부에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는 네.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그건 지원님 이제, 도정이 예, 생각이었죠. 했죠. 예, 예, 그럼 그 예.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결과가 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환경부가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본안을 제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입장 변화가 어떤 입장 변화인지 예. 판단해야죠. 예. 아직 그걸 예단하기 어려운데 저희도가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 얘기할 필요가 하기도 없죠. 어렵고 예. 만약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입장을 물어보더라도 네, 찬성이나 반대라는 형식으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네, 여러 네. 가지가 예,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의 판단 내용의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간단치는 않죠. 예. 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네네.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취임 당시부터 계속 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민 보고회 기자회견을 네네, 통해서도 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 영상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오영훈 지사. 도민 보고회를 열고 지난 100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과 연계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정부 협의 없이 해결이 어렵다며 도민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법을 찾고 제주 제2공항 문제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 수차례 협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서로 빨리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네.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지사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그 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원희룡 장관이 거절한 겁니까?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 일정을 못 잡는 일정을 것으로 못 잡는 예,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정 문제일까요? 글쎄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취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주도에서 네. 그 국토부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장관과 만나서 이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공항건설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네.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고 그 네. 담당 부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항공정책실 관계자도 만나고 네. 진행 사항에 대한 공유 작업도 하게 되죠. 네. 그런 과정에서 만남을 빨리 주선해라 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네. 제시를 했죠. 근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아예 뭐 못 만나겠다라고 해버리면 예. 아예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또 강구하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못 만난 걸로 이해하고 있고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설마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났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국토부와 대화나 협의가 그럼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항정책 추진단은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럼 그 과정에는 지금 크게 이견이나 문제는 없나요? 아니, 저는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제주도 예를 들어서 차원에서. 중간 보고서라든가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과 관련돼서 중간 보고를 해달라, 공유를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고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롭게 들은 얘기여서 네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네. 제주도가 네. 국토교통부에 지금까지 진행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요청했다는 얘기. 네, 어쨌든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예.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예. 실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공유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네네. 이 부분도 거절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공유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노는 아니고요 그 부분도. 노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노나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직접 인편으로 가서 요구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아직 국토부에서는 없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네. 입장이군요. 네. 제주도에도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예. 뭐 그걸 뭐 공표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유를 해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주도가 또 입장을 마련해야 되고 또 어쨌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책임이 저희 지자체에 있는 것인데 국제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가 해당 부처가 해당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나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언론사에서도 여러 차례 아시겠지만 네. 정보 공개 청구도 여러 언론사에서 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주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거절했다. 이 부분은 좀 새로운 사실이네요.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예.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근데 뭐 시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하는 일을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럼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사이에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네, 만족스러운 대화는 없었군요.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정부의 제2공항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변화가 느껴집니까? 혹시? 아직은 예. 별다른 변화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대통령 공약이고요. 네, 전임 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힘주어서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제2공항 추진인데 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진을 저는 하려고 뭐 한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위기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만나거나 직접 그 관련된 의견을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언제쯤 되면 원희룡 장관과 만나서 어쨌든 이야기할 수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역 결과 나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을 이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즈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뭐 국토부에서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최근 갑작스럽게 이슈로 떠오른 게 네. 추자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에요. 네네. 최근에 강병삼 제주시장이 추자도 여러 번 가셨죠. 주민들 만나서 찬반 주민들 다 만나서 일단 네네.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제주시장이 나섰거든요. 근데 제주도 차원에서 결국엔 네. 이 문제 인허가 문제라든지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뭐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 문제는 갈등 사안을 지금 관리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현재 뭐 현장의 목소리 자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병삼 시장께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현재 상황을 체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가 예. 다만 계측기만 지금 설치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놓고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 감독 권한의 문제를 놓고 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아마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영토의 경계에 대한 아. 부분을 법률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가 돼서 예. 2023년 내년 상반기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해상 영토 경계의 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저희도가 예를 들어 투자도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로 온 지 100년이 됐거든요. 예. 100년이 넘었죠. 우리가 관리해 온 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지점까지가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왔던 우리 자치의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자치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경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자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몇 퍼센트 내지는 전적으로 아니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게 되면 권한, 감독의 문제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일단 해상 경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넘어오기 네, 때문에 네. 구체적인 건 그 이후에 이제 네. 검토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눈으로만 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측기의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4분의 3 이상을 다 공간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4분의 1 정도가 이제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 영역이 포함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권한은 저희도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와 협의하는 데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산자부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풍력 공유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우리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산자부는 해당 지자체의 협의 없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산자부가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바다 영토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면 당연히 제주자치도의 감독 지역이다, 권한이다 하는 점을 산자부에 계속 아직은 그 산자부와 그 경계 문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장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죠. 산자부에서 뭐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겠다. 아직 뭐 그런 단계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네, 예. 선거 때 공약 중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최근에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구성됐고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의원 내각제 형태에서 기관 통합형 안 또는 행정구역을 5개에서 6개로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이쪽이 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제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선거 때 네. 토론회 과정에서 네. 예시를 들었던 적이 예시입니까? 있죠. 예. 근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 그 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럼 그게 기관 뭐 통합형으로 기관 통합형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요. 예. 기관 대립형이 될 수도 있고 기관 통합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더 다른 제3의 대안이 나올 예. 수도 있겠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다 다양한 방식의 기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한테는 그 한 가지 기관 대립형이라는 한 가지 기관 구성의 형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 여러 나라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서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한번 사례도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을 특별자치도 이후에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 의지를 가졌던 단체장은 많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의지를 안 가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약속을 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예.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 그럼 법적인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들의 생각을 묻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임 도지사들도 공약하거나 그 추진하긴 했지만 의지가 좀 약했다. 저는 뭐 그럼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인이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네. 이거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군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취지 자체가 예. 2006년도부터 우리가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오고 예.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에서 나는 제왕이 되지 않겠다. 예, 그게 분산의 의미잖아요. 아.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는데 예.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 예. 나눠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제왕적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라든지 까지도 이런 이제 방식을 그런 통해서 하겠다는 도민 거죠. 여론을 이제 따르겠다는 말씀인데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네. 특별자치도 시군 통합 당시에도 네네. 중앙 정부의 의견, 중앙 네네. 정부와 어떤 협의 하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일종의 부활, 네네. 중앙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나와 있는데 예. 그럼 행정실을 폐지하고 예. 기관을 통합하게 되거나 예. 폐지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를 법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기 전에 이미 대표 발의를 해서 사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대표 발의한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 예.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죠. 근데 그 통과가 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동의라는 거는 행정안전부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동의하기에는 예를 들어 제주도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예. 의회는 또 그렇게 찬성하는 것이 맞는지 도민의 뜻이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의견을 내겠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네네. 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필요 없나요? 아니요. 법적인 요건만 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민 투표도 제주도가 주관해서 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법을 또 개정해야 개정해야 되는 되는 게 절차가 남아 있어서. 있죠. 네. 그럼 정부의 입장을 안 살펴볼 수가 없네요. 정부의 입장 안 살펴볼 수는 없죠. 같이 이게 정부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제왕적 도지사 권력 체제가 맞는 것인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우리 앞으로 저희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내년으로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른 시도들이 거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특례를 받아왔는데 그러면 강원도는 그럼 특례도 가져가고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도 특례는 여전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다른 도의 특별자치 추진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공약이죠. 15분 제주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네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도대체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15분 제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네. 좀 섭섭하실런지 몰라도 아직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일단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15분 도시와 관련해서 예. 그 제안자이신 까를로스 교수하고 제가 대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만간에 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예. 나오게 되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15분 도시라는 건 15분 이내의 거리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지에서 예. 도보로 걸어가든 예.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최소한의 공적인 서비스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라든 읍면 동사무소 도청과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예. 문화 서비스 뭐 쇼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최소한 15분의 이 시간 동안에 움직여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를 개발할 때 시설 중심, 차량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 중심,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요. 그다음 시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 네네. 우리한테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제주 시내를 만약에 예를 들면 예. 구제주와 신제주, 연동노용을 오가는데 출퇴근하는데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음. 출퇴근 시간에 3, 4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15분 정도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가 고민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직장이 너무 멀리 있어요. 예. 가까이 있으면 안 될까? 예. 라는 거죠. 예. 내가 1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15분 거리 범위 내에서 직장에도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아팠을 때 15분 거리 이내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요. 문화체육시설을 쓰고 싶은데 옆에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야 이용할 수 있다? 불편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쇼핑할 때. 시설이 들어서도록 지역에 들어서도록 행정에서 그렇죠. 유도할 것이고. 그렇죠. 유도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특정 읍면 지역에 체육관이 없다. 그러면 우선은 그 없는 읍면 지역에 저는 체육관 시설을 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우리가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예. 국가에서도. 예. 그럼 그거를 없는 SOC 시설이 없는 체육관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먼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응급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1시간 이상 병원에 오려면 응급 처치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민간 협력 의원 제도입니다. 병원을 지어서 낮은 임대료를 받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강제로 어떤 시설을 행정에서 만들어 설치할 수는 놓고. 없지만 예, 예.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의료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어디에 살든 저희도 어디에 살든 최소한 15분 거리 내에 의료 서비스, 공적인 서비스, 문화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거죠. 교통 문제 언급하셨으니까 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트램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도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 도입 과거에 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몇 번 시도됐다가 실패했었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제주 시내의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른 교통 수단을 우리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검토는 해봤지만 시도한 적이 없잖아요. 예.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저는 됐다고 보는 것이고. 신교통 수단 그렇죠.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버스밖에 예.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수단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버스 준공연제 지금 개선 방안 개편안을 용역 지금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있죠. 예. 버스 업체 반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버스 업체의 반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1년에 매해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준공의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이걸 25%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선 간선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구제주에서 신제주 오는데 신제주에서 구제주 가는데 저는 25분, 30분 내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행이 제대로 적착이 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다양한 민원들 때문에 이것이 명확해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진 게 있는데 이걸 저는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약간의 반발 또는 그런 게 있더라도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또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아요. 제가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에어택시 있고 예. 우주센터도 있고 예. 그린 수소 허브.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에 예, 돌아오고 예, 예. 미래 산업에 대해서 네네. 최근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제주에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약간 의구심 갖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미래 네. 산업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제주에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예. 관광산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농업 1차 산업 부분은 10.9%, 제조업 부분은 4%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서비스 산업이에요. 근데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또 그 다음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제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 서울로 가야 되고 수도권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좋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많이 가져올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일용 노동자나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 예. 이런 부분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자리라면 저는 연봉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장기적인 플랜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도지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임기 안에 반드시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미래에 계속 먹거리 산업이 있어야 예. 여기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UAM 사업이라든가 글로벌 그린 수소 허브 구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이 부분 네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네, 네.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래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네, 네. 많은 도민들이 또 기대를 걸었던 공약일 수도 있는데 네. 제주 공약들이 줄줄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네. 관광청 신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서 관광청 신설이 제외되면서 제주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쉽게 말 바꾸고 약속을 오늘 한라산에 먼저 저는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를 세계 관광의 메카로 수준 있고 세련된 세계 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조직 개편안에는 관광청 신설 자체가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 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관광청 신설까지 빠지면서 공약 파기와 제주 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발언 보셨습니다만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네네.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서 빠져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주도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관광청 신설이 어떻게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저는 물 건너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의 관광청을 신설하게 되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부처하고 이분들도 제주도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는 뭐 정부 부처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예. 대통령실 등 논의는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빠진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인데 예. 문체부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 부처에서 네네. 관광청을 그걸 떼는 거죠. 빼는 거죠. 예.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이라는 부분을 예. 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반발이 있다. 제주에 이제 새롭게 신설하게 네. 또 한 공약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다시 2차에 걸쳐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 예, 지금 1차라고 이번에 발표를 1차로 보면 2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김석기 의원이나 우리 또 송재호 의원이나 관광청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 법률안 개편안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병합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병합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직 끝난 것은 끝났다라고 아니다.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 도민들이 약간 더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제주 지원위원회 통폐합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위원회가 과연 제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많이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초기에는 지원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진단부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이 부분 명확하게 어떤 의미신지 이해가 안 가서 제주지원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통폐합되더라도 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지원위원회 기능은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예. 정부 부처의 의견을 예. 묻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7단계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5단계, 6단계, 7단계의 과정에서 지원위원회가 명확하게 역할 저는 한 측면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단계별 제도 개선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지원위원회가 없더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 아직 그렇지는 않고 현재 법상의 지원위원회 위상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요. 좀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이 부분 뭐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오영훈 지사 비슷한 시기에 취임을 하셨고 이제 비슷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단체장으로서 평가하시기에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정부를 아니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금 지지율은 많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취임 100일이 지나고 이제 나름의 성과를 좀 내야 될 시점인데 아직 국민적 평가는 그만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야당과 여러 가지 전국의 현안을 푸는데 자리를 좀 같이 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전국 시도지사 회의도 했고 몇 번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 보셨잖아요. 지방 분권,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가요?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저는 뭐 두 번째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간담회였고 이번에는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이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공식 회의입니다. 근데 그 공식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의지는 있다.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 의지를 제주의 분권을 강화하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한 가지 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백신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다.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지난번에 도민 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코로나19 백신 인과성과 관련돼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위로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셔서 어떤 맥락에서 이 부분을 갑자기 꺼내셨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전날 예. 기자회견 하기 전날 예. 제가 뉴스를 뭐 얼핏 봤는데 예. 그와 관련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역학조사관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 그 위원회에서 발언된 비공개 예.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류마티스 학회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입장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 화가 났다. 그렇죠.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 돌아가신 제주도민 한 분의 생명 대단히 소중한데 예. 자치단체장으로서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까? 근데 우리는 지켜드리지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질병청이. 그런 문제제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네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만나셨죠? 예, 예산정책협의회도 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날 뭐 이재명 대표가 식사도 하셨다고 네네네. 여러 가지 대화하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네. 민주당이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충격에 있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동안 이제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상당한 혼란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하반기 정기국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냐 없냐가 예. 대단히 중요한 향후에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정감사와 하반기 예산 정국에서 민생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틀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또 지금 제 1당이기 때문에 야당이긴 하지만 예. 제 1당이 갖고 있는 그런 위상을 실현시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00일이 지났고 앞으로 4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주 도정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취임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 아직 기대에 미치 못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주도정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안정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도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현안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꿈을 안겨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명확히 설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영훈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명쾌한 주가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밤 11시 30분으로 시간을 옮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